4장 2절 여인자 전개 코팩터 익스펜션과 디터미넌트의 응용. 이 절에서는 행렬식을 직접 계산하고 하는데 편리한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계산하는 공식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을 이용해서 실제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공식도 소개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여인자 전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사각행렬 A의 I행과 J열을 제거하여 만든 부분행렬을 A에 요 가로 열고 I 바 J 가로 닫고 이렇게 씁니다. I번째 로우하고 I번째 로우를 딜리트하고 J번째 컬럼을 딜리트한 I번째 로우를 딜리트하고 J번째 컬럼을 딜리트한 이제 사이즈가 이제 하나씩 줄어든 부분 행렬이죠. 서브 매트릭스. 그 매트릭스 부분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MIJ라고 합시다. MIJ. 이것을 행렬 A의 리들 AIJ에 대한 마이너라고 합니다. 소행렬식 마이너라고 합니다. 이 마이너를 가지고 이제 코팩터를 정의합니다. 코팩터 AIJ는 요 마이너에다가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J승을 곱해준 겁니다. 다시 쓰면 그 A의 I번째 로우, A에서 I번째 로우를 딜리트하고 J번째 컬럼을 딜리트한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에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J 승을 곱해준 것을 우리는 행렬 A의 AIJ에 대한 코팩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행렬 A로부터 서브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거로부터 마이너를 구하고 마이너에다가 부호를 줘서 코팩터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렬 A가 있으면 행렬 A가 n by n 행렬이면 이 마이너들이 이 코팩터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n 제곱개만큼 있는 거죠. 다.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반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자, n차의 정사각 행렬 AIJ의 성분 AIJ의 코팩터를 AIJ라고 했지요. 이때 행렬 AIJ들로 만든 행렬에다가 트랜스포즈를 해준 것을 A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리고 쓰기를 어드조인트 오브 A라고 씁니다. 즉 행렬 A가 있으면 A로부터 A11을 만들어낼 수 있죠. A22를 만들어낼 수 있고 N1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리고 왜냐하면 이 위에서 3차 행렬의 예를 봅시다. A가 이렇게 있으면 요 M1, 2는 첫 번째 로우를 없애고 두 번째 로우를 없앤 요 2x2 행렬이 되죠. 요 코팩터 A1, 2는 요거의 디터미넌트. 그쵸? 요 M1, 2가 이미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된 거죠. 숫자죠. 여기다가 A1, 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2승. 즉,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게 되죠. 자, 그렇게 만든 A1, 2가 요 자리에 들어오는 게 되죠. 자, 그럼 어드조인트 오브 A는 뭐냐면, 어드조인트 오브 A는 A11, A12, A1n, A21, A22, An을 다 구한 다음에 거기에 트랜스포즈를 취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IJ의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 A건 JI가 되는 것이지. 자, 어쨌든 행렬 A로부터 AIJ를 구해서 만든 행렬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해준 것을 어드조인트 오브 A라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트랜스포즈 집어넣는 거를 실수해서 엉뚱한 답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행렬 A가 주어지면 코팩터들을 순서대로 쭉 다 찾아서 행렬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트랜스포즈를 씌워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자, 행렬 A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행렬 A에 대한 A11에 대응하는 마이너는 A11에 대한 것은 첫 번째 로우 없애고 첫 번째 컬럼 없애면 요거 2x2 행렬 남죠. 그걸 가지고 행렬식을 구하면 5, 8이 40에서 4, 6, 24를 빼면 16이 남게 돼 있죠. 그럼 M1, 2는 디터미넌트의 A of 1에서 첫 번째로 또 첫 번째 컬럼을 없앤 것의 디터미넌트니까 16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는 코팩터는 어떻게 되나?
거기다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승. 원원 성분이니까 곱해주면 그대로 플러스 1을 곱해준 16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제 나머지들 A12, A22, A3, 뭐 3, 1, 3, 1, 3, 2, 3, 3 다 구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그 A32의 마이너를 구하고 A32에 대한 코팩타를 구해봅시다. 그럼 코팩타는 먼저 마이너를 구해서 마이너스 1에 3 플러스 2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M2, 3 마이너만 구하면 되죠. 마이너는 세 번째 로우 없애고 두 번째 컬럼을 없앴으니까 이렇게 2x2 행렬이 됐죠. 요거의 디터미넌트는 3, 6, 18 플러스 8이니까 26이 됐죠. 26에다가 3, 2니까 합치면 5가 되니까 지금 1에 마이너스 1에 5승 해준 마이너스 1을 26에 곱한 마이너스 26이 바로 코팩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코팩타를 구해서 행렬 A가 있을 때 어드 조인트 오브 A를 구해 보면 A의 11은 16이고 A의 12는 17이고 A의 32는 마이너스 1이고 A의 33는 28이고 이렇게 쭉 구한 것들을 쭉 배열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18, 17, 마이너스 6 이렇게 쭉 해준 다음에 그거에 트랜스포즈 씌워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요것을 우리가 답을 이걸로 준 건데 요거는 A11, A12, A13, A21, 22, 23, A31, 32, 33를 구해서 그거에 트랜스포즈를 구해준 거죠. 즉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들 18, 마이너스 18, 17, 마이너스 6을 이쪽에 줬던 걸 트랜스포즈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가 두 번째 컬럼으로 들어왔고 트랜스포즈를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28이 로우 대신에 컬럼으로 들어온 거죠. 트랜스포즈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를 구한 거예요.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아직은 이 어드 조인트 오브 A가 얼만큼 중요한지 봅시다. 행렬 A가 이렇게 3차 행렬이라고 합시다.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봅시다.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전에 봤듯이 이렇게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골라서 곱한 것들이 6개 있는데 그중에 3개에는 덧셈, 3개에는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가게 되죠.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묶어서 쓰면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씩 둘씩 묶어서 이 둘씩을 묶어갖고 다시 쓰면 이게 뭐냐면 이게 코팩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코팩타를 갖고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행렬 A를 A11에 캐피털 A11 플러스 A21에 캐피털 A21 플러스 A31에 캐피털 A31으로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식 1에 의해서 A의 1열의 성분 11, 21, 31 1열의 성분과 그 성분의 여인자를 곱해서 디터미넌트 오브 A를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컬럼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오브 A를 계산한 이와 같은 방법을 행렬 A의 1열에 관한 코팩타 익스펜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골라서 묶을 때 좀 다른 식으로 배열할 수도 있죠. 같은 식으로 배열하면은 다른 열에 대해서도 이런 다른 배열을 만들 수 있고 그럼 다른 여인자, 다른 코팩터들 갖고 배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열에 대해서도 코팩타 익스펜션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예제 2의 행렬, A의 행렬식을 1열에 관한 여인자 전개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열에 대해서. 그러면 A11, A11, A21, A21, A31, A31을 각각 앞에 있던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구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딱 A의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94로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을 세이지로 확인해보면 행렬 A를 정의해주고 정의해주면 행렬 A가 이렇게 딱 나타나죠. 명령어는 이것만 주면 되는 겁니다. 행렬 A를 이제 프린트하라 그러면 행렬 A가 나오죠. 이거의 수반 행렬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A의 어드 조인트를 구해보라 그러면 딱 이렇게 구해진다고요. 그렇죠? 자,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를 구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거로부터 이걸 업저브하는 게 키예요. 이 절에. 행렬 A에다가 어드 조인트 오브 A를 곱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A에다 어드 조인트 오브 A를 3차 행렬인 경우에 곱했어요. 한번 봅시다. 쭉 곱하면 3배의 A11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2배의 A21 그 다음 플러스 1배의 A31이 첫 번째 로우가 되고 뭐 하는 식으로. 자, 어쨌든 이런 식 이걸 쭉 이제 이렇게 해서 3배 A11 마이너스 2배 A12 플러스 1배 A13가 첫 번째 성분이 오게 되죠. 그게 마이너스 94라는 걸 아까 이제 본 셈인데 어쨌든 요거를 실제로 숫자를 다 구했으니까 요 숫자들을 딱 놓고서는 곱해서 딱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돼요. 주대각성 성분은 다 똑같은 숫자인 마이너스 94. 그 마이너스 94가 우리가 구한 행렬 A의 디터미넌트였거든요. 이 디터미넌트가 주대각성 성분에 쫙 오고 오프대각성 성분은 다 0이 된 거야. 이걸 다시 쓰면 마이너스 94 곱하기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걸 다시 쓰면 A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아이덴티티가 된 거죠. 이 식 A 타임스 어드 조인트 오브 A가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것을 이 예로부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임의의 행렬, 이거 3차가 아니라 임의의 n차 행렬에도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수식의 임의의 n차 행렬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임의의 n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임의의 3차고 이제 임의의 이거는 위에 있는 주어진 행렬 3차 행렬뿐만 아니라 그 경우에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도 이런 식이 언제나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I하고 J가 같을 때는 주대각성 성분으로 나오는 건 다 디터미넌트가 나오고 I하고 J가 다른 이게 I하고 J가 이걸 곱할 때 이걸 다르면은 그러면 다 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누가 깨우쳤냐? 이걸 라그란지가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라그란지가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구나 해서 이걸 라그란지의 코팩터 익스펜션이라고 그래요.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한 방법은요. 자,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이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 I하고 J가 다르면 0이 되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의 얘기가 일반적으로 n차의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해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하는데 I하고 J가 같을 때는 언제나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고 I하고 J가 다를 때는 언제나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라플라스, 라그란지가 아니라 라플라스의 코팩터 익스펜션입니다. 미안해요. 자, 따라서 n차의 정사각 행렬 A의 행렬식을 코팩터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그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팩트를 발견한 게 이제 라플라스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라플라스의 코팩트 익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름을 그대로 살려주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지었냐면 행렬 A가 n차의 정사각 행렬일 때 IJ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디터미넌트 오브 A는 A의 i번째 로우에 대해서 쭉 코팩터 익스펜션 해준 것과 똑같다. 또 행렬 A는 J번째 컬럼에 대해서 코팩터 익스펜션 한 거하고 똑같다. 이유가 왜 그렇죠, 이게? 앞에 1장에서 행렬 A의 디터미넌트는 행렬 A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우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나 컬럼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나 똑같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A를 트랜스포즈 해놓고 바꿔놨다 그러면 A에 대해서 컬럼으로 코팩터 익스펜션 하는 건 A의 트랜스포즈의 로우로 코팩터 익스펜션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로우 컬럼 아무거나에나 쓸 수 있고 아무 로우나 골라도 되고 아무 컬럼이나 골라도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걸 잘 이용하면은 실제로 0이 많은 경우에는 그 0이 많은 로우나 컬럼을 골라서 그걸 갖고 코팩터 익스펜션 하면은 계산이 엄청 줄어들죠. 그렇죠? 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가 수학자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 사람은 수학자이면서 글도 썼지만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던 아주 개성 있는 수학자예요.
예제 5번은 A를 앞에 예제 2에서 주어진 행렬이라고 할 때 A의 3행에 관한 코팩터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3행에 대해서. 그러면 A의 디터미넌트는 3행이니까 A의 3,1, A3,1 플러스 A의 3,2, A3,2 플러스 A3,3에 A3,3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었으니까 그 3,1이 1, 0, 마이너스 3을 두고 그러면 0이니까 이거는 신경 쓸 것도 없고 그 다음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컬럼을 없애니까 요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3, 3니까 세 번째 로우, 세 번째 컬럼을 없앤 요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만 구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0 빼기 3배의 3 곱하기 28이었으니까 다 합치면 마이너스 94로 아까 구했던 행렬식과 똑같이 일치해야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예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0을 많이 포함한 로우나 컬럼을 이용해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하면 그리고 또 사이사이에는 1장에서 배운 행렬식의 기본 성질들을 같이 섞어서 그래서 단순화시키면서 계산을 하면 그러면 큰 사이즈의 행렬의 디터미넌트도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행렬이 주어졌다. 이런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코팩터 익스펜션을 이용하여 구하라. 그러면 이 행렬을 그 서드 타입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디터미넌트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약간 단순화시켜 놔요. 이렇게 단순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벌써 여기가 제로가 3개가 첫 번째 컬럼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걸 중심으로 코팩터 익스펜션을 하면 그러면 요 두 번째 A21에 대해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1에 마이너스 1에 2 플러스 1 곱하기 디터미넌트 오브 3x3 서브 매트릭스 요것과 요것을 없앤 그러면 요 하나요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 하나만 구해서 4x4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디터미넌트를 지금까지 배운 행렬식의 성질들만 가지고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팩터 익스펜션을 쓰다가 필요시 조금씩 단순화시켜 가면 되니까 또는 단순화시켜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활용할 수 있고 여기서 많이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게 가우스 소거법을 연립방 정식을 풀 때는 로우에 대한 오퍼레이션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컬럼에 대해서 하면 안 되죠. 그럼 변수가 바뀌는 경향이 있으니까. 절대로 연립방 정식 풀 때는 가우스 소거법 할 때 로우로만 해야지 로우 컬럼 섞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디터미넌트를 할 때는 이 디터미넌트 오브 A하고 A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똑같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로우를 썼다, 컬럼 썼다, 왔다 갔다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큰 프리덤을 가지고 있어요. 행렬식의 계산 과정에서 정의된 어드조인트 오브 A는 역행렬의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행렬의 공식이 A 인버스가 1 over A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어드조인트 오브 A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2차 행렬의 경우에도.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보여줬죠. A times 어드조인트 오브 A가 이렇게 쓰면 이렇죠. 근데 A times 어드조인트 오브 A가 A 곱하기 A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IN이라고 쓰여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A가 가역 행렬이면 디터미넌트 오브 A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줄 수 있죠. 그렇죠? 양변을. 그 다음 A의 인버스, A가 인버터블이면 A의 인버스가 존재하죠. 그럼 여기다가 요거 디터미넌트 오브 A로 나눠주면 이쪽으로 가서 여기는 아이덴티티만 남는데 여기다가 양변에 A 인버스를 곱해주면 이쪽에서는 A가 없어지고 여기는 A 인버스만 남죠. 그럼 A 인버스는 뭐가 돼요? 즉 여기서 이게 넌 싱귤라니까 디터미넌트 오브 A가 0이 아니어서 그걸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요 나눠준 거에다가 그럼 이렇게 나눠준 거에다가 양변에 A 인버스를 곱해주면 A 인버스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것만 남잖아요. 따라서 A 인버스가 딱 1 over determinant of A times adjoint of A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역행렬을 전에는
가우스 호흡법을 한참 해서 구했는데 지금은 그냥 A 인버스를 알고 디터미넌트 오브 A를 알고 어드 조인트 오브 A를 알 수 있으면 그냥 이것들 갖고서는 곱해서 얻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훨씬 쉬운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소리예요. 자, 주어진 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먼저 디터미넌트를 아니까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94니까 1 오버 마이너스 94를 주고 그 다음에 그냥 어드 조인트를 구해서 여기다 갖다만 놓으면 그럼 이걸 그냥 곱해서 바로 A의 역행렬이 한 번에 구해지는 거예요. 어드 조인트만 구할 수 있으면. 그쵸? 디터미넌트만 구할 수 있으면. 그쵸?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행렬이 구해지는 겁니다. 위의 정리에서 보듯이 디터미넌트 오브 A가 행렬의 성분들의 공약수가 아닌 경우는 기본 행연산에 의한 역행렬의 계산보다는 위의 정리에서와 같은 코팩터 익스펜션을 이용한 또 어드 조인트를 이용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연습 문제는 여인자 코팩터를 구하는 거, 또 코팩터 익스펜션을 하는 거, 그리고 코팩터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 그리고 디터미넌트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단순화시켜서 구하는 거, 또 도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 등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토론과 발표에는 디터미넌트에 관한 다양한 흥미있는 성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이 중에서 답을 내가 소개해주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풀어서 올려놓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답을 만드는 과정을 도와줘서 파이널라이즈 시키도록 도와줄게요. 자, 이상입니다. 4장 2절 코팩터 익스펜션과 디터미넌트의 응용.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